술술 풀리는 부동산법 이하린 변호사입니다. 술술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휴 대표 변호사 김상건입니다. 오늘은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구속시킨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이하린 변호사께서 담당하셨고 아주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네, 저희가 이제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땅을 산 피해자들 쪽 대리를 했었고요.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넘길 때 기획부동산 회사 대표 그리고 직원 이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1심 주심 판사님께서 김항희가 좀 모호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이 피고인들한테,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보석 신청을 좀 하시라고 한 다음에 보석으로 풀어주고 이례적이네요. 이례적이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뭐 죄가 없다고 이제 판단했네요. 그러면 네. 근데 결국은 2심에서는 사기죄로 인정이 됐고요. 이 업자랑 직원 2명 다 실형 1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업자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기각돼서 2심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건이 뭐 이렇게 뒤치락하는 경우가 형사건에서는 뭐 좀체 잘 없는데 이번님께서 형사 고소할 때부터 시작해서 수사, 형사재판 1심, 2심, 대법원 모두 담당하셨죠.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형사건 치고는 호흡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피해자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셨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각자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 향후 5년 내에 같이 병원을 지어서 이제 운영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의 아시는 분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 전문가다. 부동산 업계 한 20-30년 있었던 베테랑이 있는데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찾아왔고 굉장히 좋은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해준 땅이 임야였어요. 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땅 주인이 다른 데도 땅을 갖고 있는 굉장히 이제 자산가인데 그 땅에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청 좋은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다. 그것도 금매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나왔다. 라고 해서 평당 55만 원 제안을 했고 결국 이 의사 선생님들이 총 다 합쳐서 13억 원에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뭐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째서 기획부동산이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을 지을 땅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임야가요 개발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고 개발 제한 구역이 풀려야만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풀릴 계획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용도가 없으니까 거래도 안 됐고, 그러니까 헐값이었던 땅이었는데 중간에서 이제 폭리를 취하게 된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떼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거 토지 매매할 때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업자들이 개발 제한 구역인 거 일부러 감출 수 있는 내용도 아닌데 네. 어째서 이게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개발 제한 구역이기는 한데 2-3년 내에 풀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왜 풀리는지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런 정책 자료를 내놨다라고 자료를 제시한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부동산 전문가인데 20-30년 동안 이제 땅을 봐왔으니까 그런 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 처음 봤다. 2-3년 내에 대선이 있는데 개발 제한이 풀리는 유일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 수사관분이 굉장히 이제 명석하셨는데 개발 제한구역이 풀릴 계획이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도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땅인 것처럼 해서 폭리를 취했다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좀 수사를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형사재판 1심에서는 어떻게 그 사건이 무죄가 됐는지요?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요, 이 업자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릴 거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릴 거다라고 좀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업자들이 개발 제한 구역을 풀지 안 풀지 결정권자들도 아니고 라고 하니까 그냥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한 건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광고를 할 때 어느 정도 과장도 하고 어느 정도 허위도 있고 해서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가를 속였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글쎄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잘 모르겠다라고 또 봤습니다. 맞습니다. 땅값에 뭐 가격표 붙어 있는 거 아니니까요. 네네. 뭐 다른 사건에서도 그렇게 시가에 관해서 법원에서 기망행위를 잘 인정을 안 땅값을 하죠. 잘 네. 이제 인정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네.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 중에도 이제 상품 광고는 원래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뭐 거래 관행이나 신의 측에 미처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면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거래에서 중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비난받을 수 있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만 사기죄 기망행위로 보는데 1심은 뭐 그 정도면 비난할 정도의 과장이나 허위 광고는 아니라고 본 아니라고 거죠. 본 거죠. 예. 근데 똑같은 사실을 또 2심은 다르게 본 거였습니다. 이 업체 이름이요, 뭐 땡땡 인베스트라는 거였는데 부동산 임대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한다라고 등록되어 있었고요. 의사들을 직접 만난 이 직원은 이 땡땡 인베스트의 이사라는 직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했는데 1심은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병원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도 안 해보고 또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안 해본 피해자들의 잘못이 크다라고 좀 중점적으로 본 데 반해서 2심은 맞다. 피해자들이 잘 확인 안 한 거는 맞는데 왜 확인을 안 했겠느냐. 팔려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한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까 전적으로 신뢰한 거다라고 봤습니다. 예, 이때까지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들어보니까 1심은 뭐 피해자들이 조금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런 네. 입장이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수사관이나 우리 고소하는 쪽이나 그 다음에 2심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 계속 이제 전문가란 말이 이제 계속 네. 강조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제 다 믿고 다 통째로 맡긴 거다 네. 이런 취지인 걸로 그쵸. 보시네요. 전문가로서 이제 뭔가 좀 기망행위를 했다라고 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업자들이 뭐 땅 파는 것도 좀 특이했던 걸로 아는데 처음부터 뭐 필요한 땅 다 판 게 아니고 3회에 걸쳐서 뭐 요쪽 땅 팔고 그 다음에 뚝 떨어진 요쪽 땅 팔면서 중간에 낀 땅이 없으면 이제 건물 제대로 못 지으니까 중간에 이 땅도 이제 내가 어렵게 지주 작업해서 그래도 막 결국은 살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살려고 생각했던 평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샀는데 예. 왜냐하면 사다 보니까 막 땅을 떨어뜨려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로 연결된 땅을 사려고 1회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샀는데 알고 봤더니 지주는 처음부터 다 팔려고 내놓은 상태였고요. 20만 원만 받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묘하게 상대방의 심리를 굉장히 좀 막 사면 사고 싶게끔 만들게 하나씩 야금야금 이제 판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지주 작업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서 결국은 중간에 끼인 땅도 본인들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역량을 좀 그런 식으로 과시를 했습니다. 예, 뭐 들어보니까 전문가는 맞네요. 사기 전문가. 사기, 아주 대단한 사기 전문가였네요. 네. 뭐 등기가 넘어간 것도 좀 특이했던 걸로 아는데 업체들이 뭐 직접 땅 주인으로부터 땅 사들이고 이후 이제 피해자한테 팔았는데 피해자들이 이제 그 땅을 갖다가 매수할 때 자기들 등기까지 마무리해주겠다 하면서 같은 날에 땅 주인 그 다음에 뭐 땡땡 인베스트 그 다음 피해자들 순으로 이제 같은 날에 등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중간에 이제 인베스트가 끼어가지고 등기가 정리가 된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요, 그 공인중개사들이 땅을 중개를 하게 되면 뭐 매매 대금의 몇 %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인베스트라는 회사는 중개를 하는 곳이 아닌 거고 자기들이 산 땅을 지 땅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부동산 공인 중개사라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요 정도라면 본인들은 지금 중간에서 이득을 취득한 게 거의 7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이 땡땡 인베스트가 부동산 회사고 부동산 회사는 다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똑같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무실에 그 일대 지도를 쫙 붙여놨겠네요. 네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봐서는 차이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재판 2심은 너네들이 엄청난 전문가인 것처럼 하면서 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했고 피해자들이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은 거다
라고 봤고요. 물론 업자들은 피해자들이 의사라는 거 그리고 병원 지을 땅을 찾는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라고 해서 계속 이제 무죄 주장을 또 하긴 했어요. 또 2심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시세에 대해서도 기망 행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당시에 이제 주변에 탐문 수색을 다 했었어요. 공인중개사들 찾아가서 근처에 이제 뭐 거래된 경우가 있냐, 아니면 지금 요 땅이 거래가 된다면 얼마가 적정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평당 많이 받아봤자 20에서 25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심은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릴 것처럼 해서 시가도 속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예, 이제 형사 사건에서 이제 유죄 판결됐으니까 이제 네. 남은 거는 민사겠네요. 네. 사기죄가 인정됐으니까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요, 원상 회복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은 땅을 업자들에게 돌려주고, 업자들은 우리에게 그 부동산 매매 대금을 돌려주면 되는데, 이 업자들이 사실은 돈이 없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일단은 확보는 해놓고,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속아서 산 값과 그리고 적정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요. 민사건에서 뭐 감정했으니까 네. 뭐 감정한 결과 6억 정도라고 했죠. 적정 값이 한 6억이다. 13억 팔았으니까 뭐 7억 정도 차익을 청구했고 뭐 전액 인용됐을 거로 보이지네요. 다 이겼습니다. 네네. 다 이겼는데 민사에서 업자들이요, 피해자들도 부주의한 잘못이 있었다라고 해서 과실상계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면 안 받아들여준다라는 확고한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과실상계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또 내용이 나오네요. 네. 교통사고처럼 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몇 대 과실상계할 몇? 수 있지만 고의로 이제 사건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네, 예, 아주 네. 중요한 내용이네요. 저도 네. 하나 배웠습니다. 예. 이 사건은 언론에도 뭐 보도가 많이 됐죠. 네, 그렇죠. 이게 경찰에서 이제 영장 신청을 하고 발부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언론사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는 업자들도 법에 대해서 좀 빠삭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꽤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구속이 된 사건이라서 좀 그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이제 매수한 입장에서 이 사건 교훈을 보면 뭐 고가의 땅을 살 때, 뭐 고가 아니라도 그냥 땅 살 때는 뭐 사실 기본적인 거 조금만 확인해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개발 계획이나 적정 시가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문을 떼보든지 아니면 다른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고 팩트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설정 네 부탁드립니다.